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적게 먹는데 살은 계속 찌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배가 더 나와 보이고, 젊었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빠졌던 살이 이제는 아무리 굶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그러니까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약 40%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뱃살이 늘고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55세 이상 성인 383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의 양과 질이 체중,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두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딱 한 끼만 제대로 바꿔도 잠들어 있던 대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백질이 아닌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음식들로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의 비밀. 두 번째, 밥 대신 먹으면 한 달에 2kg이 빠지는 놀라운 곡물. 세 번째, 우리 냉장고에 이미 있는 발효식품에 숨겨진 힘. 네 번째,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한 천연 식욕 억제제. 다섯 번째, 식사 전 한 스푼으로 내장 지방을 녹이는 새콤한 비밀 병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구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가 평균 15%에서 2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굶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건강한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체온은 떨어져 있고 혈액은 끈적해져 있으며 장은 아직 잠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만 과도하게 분비되고 오히려 속이 쓰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온과 비슷한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200ml에서 400ml를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신진대사가 약 24%에서 30%까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뜻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의 보일러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기초 대사량은 약 12% 증가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 다음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해 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입술에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약 3분에서 5분에 걸쳐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면서 아침 배변 습관도 규칙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60대 초반 여성분은 2주 만에 아침마다 시계처럼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아랫배가 눈에 띄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면 구연산 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 노폐물 배출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레몬 없이 따뜻한 물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밥 대신 먹기만 해도 한 달에 2kg이 빠지는 곡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고도 불리는 이 곡물이 단백질보다 더 강력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백질 하는 세상에서 곡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체중 감량 전문의인 프랭클린 조셉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귀리교를 처방한 결과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덜 섭취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위장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서 젤리처럼 끈적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리 같은 물질이 위장에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식후 졸음과 허기, 그리고 폭식의 주범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 섭취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푸즈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베타글루칸이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귀리 30g에서 40g, 종이컵으로 약 반 컵 정도를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5분간 불려 드시면 됩니다. 1주차에는 이것만 드셔보시고요. 2주차부터는 바나나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넣어보세요. 3주차부터는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더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60대 후반 남성분은 3주 만에 바지 허리가 여유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인스턴트 오트밀에는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첨가물이 없는 순수 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면 뭔가 특별한 걸 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해외에서 들여온 슈퍼푸드를 떠올리시는 거죠. 첫째, 냉장고에 있는 김치. 둘째, 아침 된장국에 넣는 된장. 셋째,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나토.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왜 발효식품이 살 안 찌는 체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핵심은 장내 미생물에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은 발효식품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면서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대사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효식품이 장 속 유익한 균에게 먹이를 주고 그 유익한 균들이 우리 몸의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김치에서 나오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장내 염증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천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침 식사 때 김치 한 접시를 꼭 곁들여 드시고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된장을 불을 끈 뒤에 풀어주세요. 된장 속 유산균은 열에 약해서 펄펄 끓이면 유익한 균이 죽어버립니다. 나토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침에 작은 한 팩, 약 40g에서 50g 정도를 밥이나 귀리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아침마다 발효식품을 챙긴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2주에서 3주 사이에 속이 편해지고 아랫배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김치를 드실 때 나트륨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은 김치를 물에 한번 살짝 헹궈 드시면 염분을 줄이면서도 유산균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연구 결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기간에 걸쳐 체중 증가폭이 현저히 적었고 비만이 될 위험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 역시 2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견과류를 매일 약 14g,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을 수 있는 한 줌 정도 섭취한 성인들의 체중 증가가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작 한 줌으로 이런 효과가 나온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비밀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렐린은 흔히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자꾸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견과류를 아침에 먹으면 이 그렐린이 줄어들면서 점심때까지 간식 생각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견과류의 지방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남우주대학교 연구진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6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다이어트 식단에 견과류를 추가한 그룹이 견과류 없이 다이어트만 한 그룹보다 체중이 최대 16kg까지 더 빠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몬드 7알에서 10알 또는 호두 3알에서 4알을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약 14g에서 20g으로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적정량입니다. 귀리에 넣어 함께 드셔도 좋고 따뜻한 물을 마신 뒤 그냥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호두 3알을 귀리와 함께 드시기 시작한 뒤로 오후에 과자를 찾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염, 무가공 견과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오히려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늘려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 식사 전체를 완성시켜주는 마법의 한 스푼입니다. 바로 사과 식초, 요즘 많이들 에삽이라고 부르시는 그것입니다. 사과 식초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말입니다. 네바론 베이루트 성요셉대학교 연구팀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마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4주차부터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12주차에 최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내장지방, 그러니까 뱃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위험한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동시에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3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를 섭취한 사람의 공복 혈당이 4%에서 6%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15분에서 20분 전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약 15ml를 넣어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사과 식초는 산성이 매우 강해서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벽을 자극할 수 있고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하셔야 하고 마신 뒤에는 맹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식초의 양을 반 스푼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학병원 내과 의료진들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방법을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가운데 허리둘레가 평균 2cm에서 3cm 줄어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하나하나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년 대한노인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시도한 뒤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식사 제한으로 인한 근감소증입니다. 살을 빼겠다고 아침을 아예 굶거나 극단적으로 적게 드시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져서 결국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5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굶기까지 하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되어 낙상 위험까지 급격히 높아집니다. 둘째, 혈당 불안정으로 인한 당뇨 악화입니다. 아침을 걸으시면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점심에 폭식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서 당뇨가 없던 분도 내당 능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의하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I형 당뇨 발생 위험이 약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장 건강 악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장이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공급되지 않아 유해균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만 지속되어도 변비,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는 등 전반적인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뼈 건강 악화입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데요. 이때 아침을 걸으면 칼슘과 비타민 D 흡수의 기회가 줄어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3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영양 불균형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치즈 한 장만 더해도 하루 칼슘 필요량의 약 30%를 채울 수 있는데 아침을 통째로 건너뛰시면 이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째,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약 못지않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아침을 챙기시는 겁니다. 첫째, 보충제만 먹고 아침을 대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종합 비타민 한 알로 아침을 때우시는 건 진짜 음식이 주는 식이섬유와 유익균, 그리고 씻는 행위를 통한 소화효소 분비를 모두 놓치는 것입니다. 둘째, 과일만 잔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과일만 드시면 과당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 오히려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이섬유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시리얼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아침을 채우시는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설탕과 정제 밀가루가 주성분인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오전 중에 극심한 허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따뜻한 물로 대사를 깨우고 귀리로 혈당을 안정시키며 발효식품으로 장을 살리고 견과류로 식욕을 조절하고 사과 식초로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이 5가지는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를 아침 한 끼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실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시면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 한 잔을 3분에서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가 깨어납니다. 두 번째, 흰 쌀밥 대신 귀리 30g에서 40g을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불려 드세요.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잡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또는 나토 한 팩을 아침에 꼭 곁들여 드세요. 장내 유익균이 살아나면서 대사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아몬드 7알에서 10알, 또는 호두 3알에서 4알을 아침에 드세요. 배고픔 호르몬이 억제되어 간식 욕구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아침 식사 15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서 드세요. 내장 지방 감소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따뜻한 물 한 잔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귀리를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김치나 된장국을 의식적으로 챙겨보세요. 이렇게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추가해 나가시면 한 달 뒤에는 5가지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한 달이 지나면 바지 허리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에서 얼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아침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